27화 화 풀리면 얼마나 미안하려고. 신혼 시절에 기질 검사를 받았다. 교회에서 제공해준 부부 세미나에 참석하였는데 그 세미나의 강사로 오신 교수님이 기질 검사지를 나누어주고 부부가 서로 바꾸어 읽어보라고 했다. 나는 그 기질 검사를 통하여 나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었고 남편도 잘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다혈질과 우울질의 기질인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다혈질 기질의 성향이 더 많았다. 다혈질에 대한 설명 중 마음에 드는 항목은 나름대로 진실하다 라는 것이었다. 나를 보고 적은 것 같은 항목은 눈이 크다. 웃음소리가 크다. 한 말을 또 하고 또 한다 등의 것이었다. 불쾌했던 항목은 용두삼이 격이다 라는 것이었다. 인정하기 싫었으나 수긍이 가는 항목은 경청자에게 들러붙는다 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싫지 않은 다혈질의 항목은 파티의 주인공이다. 남에게 행복해 보인다 라는 것이었다. 나를 보고 관찰 기록을 쓴 것 같은 다혈질의 성격 리스트를 보고 그 정확성에 감탄했다. 강사님은 기질 검사는 100여 년 전 유럽에서 완성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여 주셨다. 남편은 담즙질이었다. 담즙질에 대해서 지금은 생각이 안 나지만 당시에 부부가 결과지를 서로 바꿔보라는 지시에 따라 바꿔 읽었을 때 남편이 기질적으로 나와는 다른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은 분명했다. 남편은 본인의 결과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높은 점수의 다혈질이었던 반면 남편은 다른 기질도 골고루 섞여 있는 담즙질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자기 성향을 뚜렷하게 한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 역시 남편의 기질 때문이었던 것이다. 기질 검사지에서 점액질, 우울질, 담즙질, 다혈질의 성향이 골고루 섞여서 뚜렷한 것을 고를 수 없거나 두드러진 점수로 결정된 기질이 아닐 경우의 사람들은 내 남편처럼 성격 항목 설명지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떨어졌다.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4가지 기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기질에 대한 설명이 본인의 판단과 일치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 있다. 내 남편도 이해심이 많은 편이다. 웬만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지 진짜 이해하는 건지 몰라도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해서 미워할 때 그 사람 입장에서 설명해주며 나의 이해를 돕는다. 나는 남편의 설명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지만 남편은 이해심이 많구나 라는 결론은 매번 내리게 된다. 사람은 자기가 화가 날 때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찾게 된다. 이해심이 많아서 내 적군의 입장을 내게 설명하는 사람과는 속내를 터놓고 싶지 않다. 그러니 상담이론에서 상담의 기본이 들어주기와 맞장구 쳐주기인 것은 당연하다. 영화 밀양을 보면 주인공 여자가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화를 낸다.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어린아이가 있다. 어른이 된 후에도 때로는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엄마가 필요한 것이다. 신혼 때의 일이다. 우리 처자기 돌잔치를 집에서 했다. 남편의 미국 출장 일정이 아이의 첫돌 생일과 겹쳐서 생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가족 친지들을 초대했던 것이다. 그때 친정 작은 이모님이 살아있는 꽃게를 잔뜩 가져오셔서 양념게장을 맛나게 담아주고 가셨다. 음식은 집에서 했지만 손색이 없었다.
친정어머니가 맛있게 잘 담아주신 김치, 밑반찬, 과일, 떡, 소고기, 미역국이 있었고 샐러드, 탕수육, 튀김, 불고기를 했다. 탕수육에는 양파와 당근 대신 단감과 파인애플을 넣은 다음 튀긴 고기와 섞어서 소스를 얹었더니 아이들까지도 남기는 것 없이 다 먹었다. 튀김은 마른 대추, 수삼, 은행을 모두 은행알 크기에 맞춰서 짧은 꼬지에 끼운 후 튀김옷을 가볍게 입혀 튀겼는데 그게 정말 맛있었다. 잡지에서 보고 따라했는데 보기보다 맛이 좋았다. 집이 좁아서 아침에는 가족들을 초대했고 점심에는 동네 분들을 초대했고 저녁에는 남편의 직장 동료들과 동창들을 초대했다. 저녁 손님들이 많아서 거실 쪽과 방 쪽으로 나누어서 대접했다. 그날 음식은 하나도 남김없이 싹싹 비워졌다. 모든 음식이 겉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워서 손님들이 알아서 잘들 드셨다. 그러나 나의 야심작이었던 삼색튀김은 일단 드셔보시라고 설명을 하고 권해야만 맛을 보았다. 일단 맛보면 대추는 달콤하고 은행은 고소하고 수삼은 쌉쌀해서 맛이 신기하다며 반응이 좋았다. 하루 종일 손님을 치르다 보니 지치기도 했고 저녁에는 손님이 많이 와서 정신이 없었다. 그냥 차려놓고 맛있게 드시라고 권하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남편 직장팀에 있던 한 여자가 내 눈에 들어왔다. 보통 여자들이 저녁 회식에는 살이 찔까봐 음식에 소극적으로 임한다. 그러다가 슬슬 입맛이 도두어지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한다고 못 이기는 척 음식을 먹게 된다. 그 여자도 밥을 먹지 않으려는 듯 무릎은 세우고 앉아서 수저도 들지 않고 상을 쭉 둘러보고만 있었다. 그러다가 가장 작은 삼색튀김을 하나 짚어서 조금씩 맛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야심작을 먹어주니 반가운 마음에 지켜보았다. 그녀는 혼자서 잠시 깜짝 놀라더니 집중적으로 삼색튀김만 열심히 먹는 것이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거 맛있으니 먹어보라고 권하지도 않고 혼자만 열심히 먹는 모습에 웃음이 나왔다. 남편 친구들과 그 가족으로 30명이 된 한쪽 방에서는 한 부인이 나와서 탕수육 소스를 냄비채로 들고 들어갔다. 그날 음식은 알뜰하게 남김없이 다 소비되어 뿌듯하였다.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도 다 가시고 설거지와 뒷정리할 일이 까마득하였지만 작은 신우님 부부가 주무시고 가신다고 하여 부랴부랴 방을 치우고 이부자리를 펴드렸다. 남편은 친구들이 멀리서 와서 주변 호텔에 묵기로 했다면서 잠깐 나가서 같이 있어 주겠다고 하였다. 나는 어지러운 집안을 둘러보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었지만 남편은 눈을 찡긋하며 늦어도 12시에는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바람처럼 나가버렸다. 그때 남편이 나간 시간은 10시가 넘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12시에 들어오는 것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웠지만 아기 돌잔치한 날이고 내가 얼마나 피곤할지 다 알 테니 별 걱정 없이 남편을 보냈다. 더군다나 한쪽 방에서는 남편의 누나와 매형이 주무시고 계시니 더더욱 약속을 지키겠거니 하고 믿었다. 나는 아기를 재우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며 살금살금 청소를 하였다. 지난 일을 회상하니 내 기억 속의 시계가 드라마에서처럼 시침이 한 바퀴를 1초 만에 도는 것처럼 씩씩 돌아간다. 그러나 당시에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밤을 꼬박 지새웠다. 지금은 현관문을 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면 되지만
그때는 안에서 열어주어야 하니 남편이 오는 소리를 잘 듣기 위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은 늘 그렇듯이 엘리베이터 도착하는 소리가 새벽에도 몇 번이나 들렸다. 그때마다 똑똑하는 소리가 들릴까봐 나가보면 다른 집 문 여닫는 소리가 매몰차게 들려왔다. 남편은 결국 새벽 5시 반경에야 들어왔다. 나는 남편이 제정신인지 사람인지 남편인지 의심스러웠다. 집에 손님이 와서 주무시고 계시니 말은 못하고 눈에서 열이 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남편을 베란다로 데리고 가서 자초지종을 캐물었다. 남편은 조금만 더 한 것이 이렇게 되었다고 미안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남편을 더 좋아하는 걸 알고 마음 놓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고도 물었고 늙어서 복수를 하겠다고 했다. 남편은 내가 화내기를 어서 끝내고 이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대꾸하지 않고 있었다. 그럴수록 화가 치밀어 올라서 더 화를 냈다. 남편은 듣다 한마디 하였다. 여보, 나중에 화 풀리면 나에게 얼마나 미안하려고 그래? 나는 기가 막혔다. 어디서 훌륭한 말을 하느냐고 말을 잘랐다. 그렇지만 그 말은 점점 내 마음을 움직였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화를 잘 내지만 후회도 잘한다. 내가 했던 말과 조금 전 상황이 생각이 나기 시작한다. 그 사람의 표정, 몸짓, 말등을 곱씹어보고 기억 속에서 설득당한다. 그리고 이내 내가 화낸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날 돌잔치 부부싸움도 원인 제공은 남편이 했는데 결국 내가 사과를 거듭해서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다. 남편은 정말 말을 잘한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할까? 성경에도 말을 잘해서 왕비가 된 여자 이야기가 나온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다. 나발이라는 남자의 아내였던 이 유부녀가 이스라엘이 역사 이래로 가장 사랑한 성군 다윗 왕의 아내가 된다. 나발은 돈은 많았으나 지혜가 부족한 남자였다. 나발은 이스라엘어로 멍청한이라는 뜻이다. 왜 나발의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지었는지 몰라도 그의 이름은 분명히 나발이다. 그 아내 아비가일도 나중에 자기 남편 나발이 다윗에 의해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그 앞을 막으며 그의 이름이 그에게 합당하니 그자에게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 왕 되실 존귀한 분의 손을 그런 하찮은 자로 인해 더럽히지 말라고 하였다. 지혜로운 아내 덕에 자기 목숨을 구한 줄도 모르고 나발은 왕과 같은 잔치를 벌이고 술에 잔뜩 취해 있었다. 아비가일은 다음날 나발이 술 깬 후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해 주었다. 다윗이 나발에게 음식 좀 나누어 달라고 했는데 나발이 심한 말로 모욕하고 거절하였고 그 일로 다윗이 화가 나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치러 왔었지만 아비가일이 음식도 보내고 남편 대신 사과도 해서 다윗이 그냥 돌아갔던 일을 전해 주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나발은 그 몸이 굳은 것 같이 되어 쓰러졌다. 그리고 약 열흘 뒤에 죽었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전령을 보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온 전령들에게 자신을 당신들의 발 씻길 종으로 여기시라 라고 말하고 절한 뒤 그들을 따라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잠언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했다.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은 그 가치가 아주 높다는 뜻일 것이다.
이와 반대로 다윗의 부인 중에 말을 잘 못해서 평생 혼자 산 여자도 있었다. 미갈이라는 여자다.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었고 사울 왕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미갈은 다윗과 정혼하였지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처지의 노이자 발디엘이라는 남자와 살았다. 다윗은 왕이 된 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던 미갈을 되찾아왔다. 성경에는 발디엘이라는 남자가 미갈을 울면서 따라가는 장면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이 주인공임에도 이 남녀가 안타깝게 느껴진다.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던 과거도 묻지 않고 자기의 아내라며 찾아왔다면 다윗은 미갈을 무척 사랑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성경에는 다윗과 미갈이 다정하게 지내지 못한 것으로 나온다. 말을 지혜롭게 해서 다윗의 마음을 얻었던 아비가일과 달리 미갈은 다윗이 하는 일에 대해 예쁘게 말하지 않았다. 그 말에 지혜도 없었다. 하루는 다윗이 어렵게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들여놓고 좋아서 잔치를 하였다. 춤도 추었다. 춤추느라 바지춤이 흘러내렸다. 그것을 본 미갈은 남편에게 왕이 채통 없이 그게 뭐냐고 면박을 주었다. 성경에는 이 일로 미갈에게 평생 자식이 없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짐작하건대 다윗이 미갈을 평생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아비가일 같았으면 그렇게 소원하시더니 정말 잘 됐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상상된다.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며 나도 남편에게 아비가일 같은 아내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불쑥불쑥 미갈 같을 때가 많다. 내 남편이 왕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